삼성전자의 현재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 리스크 극복, 둘은 반도체 시장 내에서 경쟁력 회복. 이번에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칼바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 내에서 경쟁력 회복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임원 인사 결정이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중요한 과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방향성이 바로 오늘 임원 인사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총수는 삼성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말뿐이었다.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가 시작이 된 원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 매우 명확한 상황인데 디일렉 채널의 내부자 인터뷰 영상이나 블라인드 같은 익명 내부 고발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특정 리더의 문제였습니다. 이재용 총수의 능력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세하게 그 문제점을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인 사업장에 영향력을 주는 결정권자, 즉 과거형으로는 김기남 전 삼성전자 회장이 거론되고 있고 현재 문제의 리더로 지목이 되는 사람은 HH라고 불리는 정현호 부회장님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리더가 내부자들 혹은 업계에 종사하는 다수가 지목한 삼성전자의 위기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리더라는 거죠. T일렉에서 익명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의 인터뷰 영상을 진행했었고 정말 많은 유의미한 댓글들이 달렸다. 댓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참여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중요한 댓글에는 대댓글도 많이 달리면서 일종의 토론의 장처럼 좋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영상 링크 걸었고요. 영상뿐만 아니라 1600개가 넘는 댓글들을 읽다 보면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몇 개의 댓글들만 보겠습니다. 김기남, 정현호, 그 위에 이재용.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주로 나온다. 정현호가 실질적인 삼성전자 오너인데 이재용이 어떻게 정현호를 자릅니까? 정현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댓글이고요. 정현호를 자르지 않으면 삼성은 장기적으로 답이 없음. 이란 댓글에 무려 12개의 대댓글이 달렸더라. 전기 인사 한 달 앞둔 매우 의미심장한 댓글이고 이 내용은 삼성전자 내부인들은 모르지 않겠죠. 대댓글에 정현호가 덕수상고 출신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정현호는 참고로 재무통이고요. 대한민국 금융권 및 파이낸스 인맥, 즉 재무통들의 파워하우스가 바로 덕수상고 출신들이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한금융지주의 회장인 진옥동 님도 덕수상고 출신이고요. 권오현 때는 개발을 잘하도록 분위기를 띄워줬는데 김기남은 뭐 하나 할까 말까 결정을 한 달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삼성전자의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알 수 있는 댓글이죠. 삼성전자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의 이름과 삼성전자를 위기로 이끈 인물을 이제 언급한 댓글이다. HBM 조직 없애버린 김기남 따위가 부회장이었다니 이재용 정신 차려라. 같은 맥락으로 위기를 야기시킨 리더의 이름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댓글이 무려 1600여 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영상에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 성지에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주로서 삼성전자 임원 인사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HBM에서의 부진에 대한 책임론이고요. 현재 반도체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인 엔비디아발 HBM 수주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밀려버렸고 경쟁력 저해 책임을 묻고 쇄신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정기 인사에서의 주주들의 기대였다는 겁니다. 결론은 주가도 격하게 반응을 했지만 가장 요주의 인물인 정현호 부회장은 살아남았고 강력한 책임론의 분위기에서도 유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주들은 좌절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임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결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 정영현 DS 부문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 유임하고 각 사업부를 총괄하는 사장단을 교체해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장단 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회장급에서 교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회장님은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되었나요? 블라인드에 공통적으로 지목받는 그분은 왜 교체를 못하나요? 교체가 필요한 놈은 안 갈리고 다른 애들 다 갈리면 회사가 돌아감? 어이없네. 아니 부회장들이 저리 있는데 허허 코미디네. 나가야 될 3명은 놔두고 나머지 다 교체했노. 크크크크. 이번에 유임이 된 정현호 부회장님의 정확한 타이틀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입니다. 나무 위키 들어가 보면 정보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현호 부회장의 정체는 재무통이라는 것이고 빈 카운터라고 해서 숫자로만 판단할 뿐 사업이나 현장은 잘 모르는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수식하는 표현인데 정현호 부회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빈 카운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업은 쥐뿔도 모르면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재무통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빈 카운터로 수식이 된 정현호 부회장님이 속한 사업지원 TF팀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라진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줄여서 미전실의 전신인격이고 실제로 정현호 부회장은 미전실 당시에도 인사지원 팀장이었다. 현재는 사업지원 TF의 수장이며 당연히 현재 사업지원 TF에는 과거 미전실에서 정현호 부회장의 핵심 라인들이 그대로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계열사들의 미니 컨트롤 타워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과거 미전실이 했었던 역할이었죠. 재밌는 것은 과거 미전실 임원 8명 중에서 장충기를 비롯한 7명이 퇴직 후 고문 등의 예우도 못 받고 떠났는데 정현호는 요직인 사업지원 TF로 다시 복귀를 한 것을 미루어 이재용의 신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은 2022년 정기 인사였고요. 이재용이 이끄는 뉴삼성의 핵심 리더이자 2인자로 부상한 지 2년 만에 삼성전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머에 따르면 정현호 부회장이 하버드 MBA 출신인데 이재용도 같은 하버드 MBA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밟을 코스를 미리 정현호가 밟고 과외를 해준 것이라는 내용의 루머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신뢰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고 이지용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건건이 얽혀져 있는 인물이 바로 정현호이며 그런 사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특히 이재용의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에서도 정현호는 함께 얽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현호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이재용을 위해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임원들은 다 교체하더라도 정현호만큼은 영전시킬 만큼 매우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었던가. 중요한 것은 둘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한 것과는 별개로 정현호 부회장이 사업지원 TF장으로서 삼성전자의 리더가 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행보는 엉망이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M&A 관련해서도 하만 인수 이후로 완전히 실종이 된 부분, 갤럭시 CPU 코어 개발팀을 해체한 부분, 2019년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 연구를 중단시키고 범용 디램 공정 전환을 지연시키는 등등의 틀린 결정에 있어서 정현호 부회장의 TF팀이 입김을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고로 반도체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에서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된 책임론의 화살이 향하는 인물이 바로 정현호 부회장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정현호 부회장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노사 갈등 당시 노조 측에서 이재용을 바지 사장이라고 칭하고 정현호를 비선 실세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정현호 부회장은 결국 연임을 하게 되었으며 삼성전자 주가는 이 결정에 대해서 격렬하고 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였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미스담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